오늘 스튜디오에는 평택경찰서장으로 근무하셨던 박상윤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피의자 꼭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김선영 앵커가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만 피의자 김일곤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48세 남성이고요. 167cm의 마른 체격이라고 합니다. 강도, 특수절도 등 전과가 22범이고 네. 최근에 2013년도에 대전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습니다. 지금 선불폰을 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 선불폰 지금 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선불폰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화를 말하는 겁니까? 대포폰하고 마찬가지죠. 예.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10,000원 딱 한도 내에서 쓰고. 끝나면 버리는 겁니다. 예. 추적이 어려운 거죠. 예. 보통 이런 사건 용의자 이렇게 딱 포착됐을 때 전과가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22범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전과 22범, 그것도 특수절도, 네. 뭐 강간도 있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겠습니까? 2013년도에 출소해가지고 저는 항상 재범을 막으려면 출소 후에 보호 관찰이 좀 강화돼야 됩니다. 재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만 제대로 됐으면은 네.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당장 드러난 것만 해도 지난달에 일산에서도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4일이죠. 똑같은 수법입니다. 물론 밤 11시죠. 그 쇼핑 마치고 나오려는 여성을 갖다가 납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죠. 그래서 여성은 실패했지만은 이 사람은 차를 갖고서 도주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차는 찾았지만은 참 아쉬운 게요. 이때 일산경찰서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좀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행적을 조사했으면은 네. 좀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난달 24일에 경기도 일산에서 범행 미수에 그쳤고 그 이후에 다시 도주를 한 이후에 김일곤은 지난 9일 충남 아산 한 대형마트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수법이 예. 대형마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 운전자를 노린다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9일날 이 피해 여성을 납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12일날인가요? 11일날인가 이제 지금 발견이 그렇게 된 거죠. 표시했는데요. 예. 예. 그러면 이틀 동안 이 여자를 차 트렁크 안에 놔두고 돌아다녔다는 거거든요. 예. 물론 살해 시기는 그 중간이겠죠. 그러면은 과연 이 범죄자가 왜 이렇게 여성을 납치했을까? 예. 근데 이제 경찰은 이 여성과 이 김일곤과는 아무런 친척 관계도 아니고 연인 예. 관계도 아니다. 그래서 강도를 노린, 목적을 노린 강도 살인범이 아닐까 예.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예. 잡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을 지른 후 나타난 CCTV에 포착된 피해자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정장이 있고요. 그냥 지나가는 행인처럼 표정이 굉장히 태연했다는 점입니다. 그게 좀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전과 22범이 참 예. 태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부탄 가스통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를 유기시켜 놓고 불을 지르고 네. 나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옷을 네. 갈아입고 CCTV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했습니다. 예. 양복 입고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대범합니까? 예. 특별한 원한이 있는지는 김일곤을 검거한 이후에 밝혀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옷을 갈아입는 모습도 저희들이 보면 CCTV에 찍혔는데 그 화면을 보면은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그렇게 옷까지 갈아입고 그냥 일반인들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범죄자의 지금 나오고 심리 있는 좀 모습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옷을 갈아입은 거죠. 저렇게 왼쪽이 갈아입기 전이고 이제 오른쪽이 갈아입은 후라고 볼 수 있는데 옷까지 보면 말이죠. 예. 범행 직후에 조금 전에 본 거는 예. 불이 나는지 살펴본 모습이었고 이후에 예.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죠. 지금 반팔로 갈아입은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예. 옷까지 그러니까 왼쪽이 갈아입은 이제 후의 모습인데 이렇게 옷까지 갈아입었다는 건 사전에 좀 치밀하게 다 계획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겠군요.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3시간 후에 나타나가지고 정장을 한 상태에서 사라진 거거든요. 그리고 배낭까지 짊어지고 한 거 보면은 사전에 범행 준비를 치밀하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 지금도 이 범죄자를 빨리 잡아야지 계속해서 이
이 사람은 돈을 노리거나 또는 여성을 노린 추가 범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이 부분은 정말 궁금한데 특별한 원한이 없고 아는 관계도 아닌데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단 말이죠. 이 분명 말인 피해 여성이 신체 여러 곳을 흉기로 찔린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여성 운전자를 납치를 한 다음에 예. 보통 뭘 할까요? 보통 보면은 협박을 합니다. 돈을 내놔라. 그러면은 이 여성 운전자를 가족에게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성 운전자의 신용카드나 이런 거 있으면 비밀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사람은 목 부위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예. 가슴, 이 치명적인 부위를 찌르고요. 그럼 뭐겠습니까? 그리고 옷이 벗겨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 여성을 납치해가지고 도주하는 과정에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예. 반항을 하니까 찔렸을 가능성이 높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 통을 이용해가지고 예. 방화를 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전과 22범이라는 점에 주목해서요. 어떻게 보면 경찰과의 좀 지능 싸움을 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신을 훼손한 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머리를 써서 치정이나 원한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좀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람은 예. 아마 이것이 경찰에 의해서 탄로가 났을 것이다 생각하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과 22번 정도 되면은 자기의 범죄를 흔적을 지우려고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남아있는 어떤 지문이나 이런 거를 싹 은폐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워낙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도주하는 과정에 이 뺑소니 운전을 좀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시키고 방화를 시도했는데 제대로 불에 다 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급한 나머지 도주한 것 같습니다. 예, 김일곤 범죄도 문제지만 이번에 마트 지하 주차장, 마트 주차장에서 여성을 겨냥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예, 제가 대형 마트점에 가면은요, 예. CCTV 물론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CCTV 모니터 어디만 봅니까? 주로 경비 요원들이 물건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거기만 보지 네. 지하 주차장은 안 보거든요. 예. 지하 주차장에 특히 여성이 쇼핑 가방을 메고 자, 들어갔을 때 지금 지난 7월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범죄인데요.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60대 여성 차에 올라타서 갑자기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겁니다. 이 강도가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에 범죄를 예, 지금 막으려면 갑자기 올라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범죄자는 저기에 은신하고 있다가 여성 운전자, 특히 고급 승용차를 예. 가진 여성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노리거든요. 예. 그러면 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 지하 주차장에 경비원을 배치를 하고 예. 또 CCTV 카메라를 항상 모니터로 봐야 됩니다. CCTV만 설치되어 있다고 이건 방범 활동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예. 주변에 지금 사람도 없고요. 지하 주차장 상황이 보통 소리를 질러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 예.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출입구나 뭐 만차다 이런 것만 하지 실제 예. 지하 주차장 안에서 CCTV를 모니터링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은 지금은 없죠. 지난 7월 뭐 스토커에게 만나주지 않는다면서 흉기로 이제 여성이 위협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CCTV에 이제 포착된 예. 거고요. 주차장에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힘이 약한 여성 저렇게 강도들이 나타나면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여성 피해를 줄이려면 뭐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 특히 여성 고객, 고급 승용차를 상대로 한 범죄자들이 표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CCTV 관제센터도 별도로 지하 주차장에 설치를 해가지고 네. 거기서 경비원이 유심히 바라봐야 됩니다. 예. 예. 일단 공개 수배가 됐습니다. 이번 사건 피의자 반드시 잡혀야 되고 지금 다른 범죄를 어디서 저지르고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곧 좀 잡힐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수사본부가 예. 수사전담반이 성동경찰서 차량을 버린 이 지점에 이 경찰서에서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자는 지금 전국을 헤맬 수 있거든요. 예. 저는 성동경찰서가 아닌 서울지방경찰청이나 경찰청 단위에서 일제검문 검색도 하고 좀 압박을 하고 예. 신고보상금 1,000만 원이 아니라 저는 3,000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주차장 범죄 피해 막기 위해 조금 전에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조금 전에 주차장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흉악 범죄가 많으니까 말이죠. 예. 그래서 보통 이 탑승자 아까 차 내부 확인하고 예. 사람이 있나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탑승 후에 누가 고의로 이제 부딪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할 겁니다. 예. 절대 문 열어주시면 타자마자 안 된다 문을 이거죠. 바로 잠그는 게 좋겠군요. 예, 그리고 범죄자들이 그 주차장 그 기둥 옆에 있으니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추가 범죄 피해 꼭 막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택경찰서장으로 근무하셨던 박상윤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